자, 이번엔 최마의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좀 풀어갈까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자,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랬다 저랬다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늘 또 아침에 뒤집었는데 네. 내용이 뭐죠? 지금도 결국에 이제 유럽에 대한 이제 관세 50%가 나왔다가 이제 좀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겠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인데. 6월부터 관세 50% 네. 자동차인가요? 썼는데, 예, 뭐 다 포함해서 굉장히 이제 트럼프의 감정적인 이제 그런 말 한마디에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오늘 시장도 뜻대로 사실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네, 짜증난다 이거죠. 원전 빼고는 좀 시장이 뭐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이제 뭐 글로벌 증시가 전부 다 이제 좀 답보 상태에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 관세 자체를 뭔가 이렇게 좀 이슈화 시키기보다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좀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자신한테 좀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는 금융 지표들, 예를 들면 뭐 금리를 비롯해서 뭐 달러값 이런 네.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컨트롤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속내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유럽은 뭐 트럼프 특히 이제 미국이 빠져버리면 유럽이 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이슈화되는 거는 트럼프 때문에 굉장히 좀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 물리적으로는 지금 또 핀란드를 비롯한 또 나토 국가들 쪽으로 다소 좀 군사적인 긴장감도 좀 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유럽의 때리기가 좀 양쪽에 이렇게 좀 엇갈려 있는데, 결국에는 뭐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의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됐기 때문에 점점 이런 좀 유럽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좀 컨트롤을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속내가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조급증이 노출됐다? 네. 뭐 이런 시장 평가들인데, 물론 시장 반응은 뉴욕 증시가 금요일 날 이제 조금 밀렸잖아요. 네.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 이제 좀 적응해 가는 것 같긴 한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뭐 러우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 가자도 그렇고 계속 터져 나오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뭐 관세도 의중대로 잘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약간 목리를 조금 부렸는데, 그 주변에 이제 책사들은 베센트 재무장관 네. 같은 경우는 바로 멘트를 했어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향 관세 6월 1일부터는 정치적 수사니까 너무 좀 크게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시장 달래기? 네. 베센트가 월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시장 월가에서는 지금 달러 덤핑, 달러 던지고 국채 던지고 주식시장 영향 받고 그러면 완전히 다 막 엉키고 뒤집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금융 쪽을 담당하는 2인자는 또 달래기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늘 아침에 바로 화답을 했고, 네. 그러면 7월까지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미국 주가지수 선물인지 모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우리 시장도 그러면서 좀 뭐, 네, 키우고, 또 네. 오르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뭐 달러 약세, 뭐 달러 인덱스가 99를 깼어요. 네. 아시아에서 98.8, 뭐 더 내려가도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원화 강세, 환율이 지금 12원 떨어지면서 1,360원. 네.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올라가니까 뭐 거기에 덩달아서 주식 가치도 지금 올라가야 되니까. 뭐 울며가자 먹지는 않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나쁜 건 아니니까. 네, 그죠? 그렇죠. 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속내를 가지고 있을까요? 러시아는 지금 원하는 걸 거의 이뤄 간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저는 결국에는 러시아는 이제 정치적 군사적으로 나토가 어느 정도 좀 와야 되기를 바라는 거겠죠. 아무래도 뭐 이제 그게 되겠나? 근데 지금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 둘씩 좀 균열이 나타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를 막 찔러 보니까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를 받지 말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토의 와해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어떤 이제 분열을 통해서 자신의 체제와 권력에 대한 이제 그런 견고함을 이제 유지하고자 하는 게 이제 푸틴의 목적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좀 장기적인 소모전을 통해서 서방의 이제 경제적 지출 뭐 지쳐갈 거 아닙니까? 네.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거고, 이를 통해서 이제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 누구는 부자 국가도 있고, 누구는 뭐 접경지대에 있고, 누구는 아예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국가들 사이에서 입장차가 좀 나오면서 요즘에 저의 느낌은 어떤 이 집속력이 좀 이완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나토 국가들 안에서.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미국도 트럼프가 지금 저렇게 나온다면 어느 정도 좀 이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원이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집단 방어 체제에 대한 이제 서로 간의 이견 차이로 인해서 이제 나토가 조금 이제 느슨해질 것이고, 그러면 네. 이제 어느 한 곳만 공격을 해도
우리는 다 같이 방어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나토의 그 5호죠. 이제 그 법률을 조금 이제 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아마 이제 러시아가 저러는 것 같고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결코 이제 이길 수 없는 싸움과 질 수 없는 싸움의 어떤 이제 장기전으로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지금 이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러시아를 향해서 추가 제재 얘기 꺼내고 있는데 뭐 워낙 그동안 제재가 많이 강해져서 추가로 제재해봐야 실효성은 별로 없을 없죠. 거고 네네. 뭐 속된 말로 겁먹거나 뒤축되거나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시간은 오히려 러시아의 편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들이 있는데 참 잔인한 전쟁이에요. 네. 전쟁은 인명이 살상되는데 냉혹한 자본시장은 또 거기에 계산기를 보면서 이 대규모 또 이 드론 네 그런 것도 있고 좀 주말에 있었잖아요. 네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전. 뭐 시장인 방사선에 또 드론. 병력 증강했고 또 네. 핀란드 쪽으로 이제 병력을 또 이렇게 좀 증강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과 질 수 없는 싸움이 좀 이렇게 맞붙고 있기 때문에 피로감이 상당하고 내심 트럼프는 조금 안중에도 없는 듯한 이제 그런 뉘앙스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게 이제 또 나토 향 유럽 이게 연관성 있잖아요. 러시아는 나토를 향해서 계속 그렇게 뭐 힘의 어떤 대결 군사적으로 얘기를 하고 미국은 여기에 동조하면서 유럽의 관세 얘기가 거기서 네. 맞물려서 나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하필이면은 그러다 보니 또 우리 주식시장은 유럽에 그러면 방산 아까 네. 뭐 러시아 뭐 아니 폴란드 또 어디예요? 뭐 폴란드, 루마니아, 뭐 네, 체코, 많죠. 뭐 많죠.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또 발전하면은 아까 이제 현대 로템을 좀 다루긴 했어요. 네네. 네, 근데 뭐 궤도 전차가 무인화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K3에 대해서는 일부 무인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차세대 전차 얘기고 네. 점점 이제 다른 나라의 주력 전차들도 좀 무인화로 가는 이제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또 기술이 있는 기업들은 좀 이제 조금씩 이제 투자 안에 좀 넣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산도 분명히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기존에는 이제 화석 연료로 쓰는데 요즘 방산의 그 트렌드는 스텔스와 뭐 그 뭐라 해야 되지? 우리말로 하면 잠행이잖아요. 네. 조용히 가서 드론이 가는데 막 왱 그리고 다 알려주면서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음을 제거하는 것은 잠수함도 그렇지만 무기 대공 무기 뭐 이런 방산의 무기들도 배터리 네. 이게 2차 전지 배터리 그쪽으로 갔다가 좀 붙일 수 있나? 지금 K3 전차의 그런 이제 개념 아직까지 개념 설계는 아닌데 개념만 나왔던 걸로 보면은 스텔스 성능 맞고 네. 수소 연료 전지 쪽으로 이제 수소 연료. 조금 그러니까 흐르고 있는 고출력을 게- 원하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래 갖고 이제 공해 없고 네. 그리고 소음도 없는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시제품들이 좀 나오고 해외에서 관심을 갖고 이러면 산업이 또 순환할 텐데 그렇죠. 뭐 방산이라고 하는 게 워낙 시크릿을 맞습니다. 요하기 때문에 비밀을 요하기 때문에 사실 탐방도 안 된다니까요. 탐방 받아주지도 않고 예전에 제가 카이 탐방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한국항공우주 가면은 뭐 핸드폰 이거 못 찍지도 못해요. 자기 촬영하는 것도 안 돼. 다 회수해 가고 뭐 거기 나와 있는 분들이 뭐 출입 절차도 신원조회부터 해서 뭐 탐방을 가겠어요. 뭐 그러니까 비행기 떴구나 이런 거 하는 거지. 전시회 정도로만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 그거는 조금 우리 산업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또 이제 정유민 차장도 매번 탑건이라는 영화를 얘기하지만 탑건이라는 영화가 갖는 상징성이 크잖아요. 미국의 그 무기 전시회 아니야, 그죠? 그렇죠. 네. 뭐 영화화 됐지만 얼마나 그 이 또 프라이드 자긍심을 가져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좀 너무 폐쇄적인 것만 하지 말고 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겠죠? 네. 뭐 아직까지 이제 카이를 응원하시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이해하도록 뭐 하겠습니다. 업체가 몇 개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죠, 사실. 뭐 카이다면 뭐 내가 기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아는 전혀 다른 숫자, 이게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다 보니 기업이 몇 개 없어서 산업들이 커지려면 거기에 이제 나눠가는 역할들이 조금 도드라지는 기업들. 하여튼 제품들이 나오고 뭐 그런 게 좀 선순환되는 뉴스. 아까 이제 저희 뭐 오프닝도 했지만 이제 막 카더라로 소설 쓰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예. 네. 실체 죄송합니다. 자꾸 제 얘기가 많아졌네. 누가 진행하는 거예요? 네. 자, 에너지 수급 불안 속에서 원전 이슈도 이게 이제 되돌이표처럼 계속 반복돼요. 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쪽에서도 이슈가 나왔긴 했는데
그들의 속내는 진짜 뭘까? 원전하고 LNG를 이제 병행하는 이제 그런 게 뭐 궁극의 그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일단 지난주 말부터 오늘까지도 사실 이제 원전에 의한 장이 아닌가 시장 분위기는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정말 재앙에 가까운 원전 사고가 근시일 내에 나지 않는 한 다시금 원전 쪽에 그런 시각은 굉장히 주요 에너지원으로 이제 선진국들이 다시 좀 회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고 그에 반해서 그 밸류에이션 이제 그 원전이 차지했었던 그 파일을 신재생이 먹어갈 거야라고 밸류에이션을 해놨던 이 이제 신재생 쪽은 이제 그만큼 이제 급격한 그 멀티플 축소가 나오면서 지금 이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좀 가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뭐 7월에 이제 상원 있잖아요 부채 한도 조절도 있고 뭐 그런 네. 것 그 시간에 뭐 좀 일부 수정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6월까지는 이 신재생 풍력이나 태양광들은 6월까지는 그래 어쨌든 기간 조정은 좀 거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수정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금 좀 이완되는 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지금부터 한 5월 말까지는 네. 요 한 일주일까지는 원전에 의한 이제 그런 그 기세 그런 거 좀 주도력이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자꾸 삐딱하게 보거나 죄송합니다. 불만은 아닌데 네. 똑같이 다 떠들잖아요. 네. 떠든다는 게 표현이 그렇습니다. 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한 곳만 지향하면은 시세가 그렇게 막 더 분출되기가 어렵더라. 그러니까 사실 원전은 원핵 분열이잖아요. 네. 그러면 또 원료가 필요하고 농축 우라늄이라는 뭐 이 개념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는 다 수입을 해야 되고 뭐 연갑 절차들이 복잡하잖아요. 이 기술의 그 우위를 가지려면은 사실 이 기초과학 지금 다 주고 있잖아요. 다 죽어 있죠. 뭐 R&D 예산 다 깎아가지고 뭐 연구소에서 요즘 뭐 라면 끓여 먹고 있고 맨날 그런 거를 조금 우리도 이제 핵 분열이 아니라 한때 이야기 나왔던 핵 융합에 대한 쪽으로. 얘기지. 분명히 저 일론 머스크가 지금 다시 기업을 들어가고 뭐 일을 하겠다고 하니 저 사람 저 친구는 분명히 저랑 동갑이라서 저 친구라고 그러는데 네. 분명히 이거 나올 거란 말이야. 아이언맨의 모델이니까 여기에 이제 이게 분열 장치가 아니고 융합 장치를 달아놨거든요. 핵 융합 우리도 기초과학을 가지고 뭐 K 이거 뭐 있잖아요. 그거. 네. 이 가속기? 예, 가속기죠. 뭐 이 하다가 뭐 지금 조용하고 막 그런 이런 거는 좀 나올 수 없을까? 상용화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 어렵죠, 같아서. 당연히. 네, 네. 어렵지만. 뭐 긴 호로 본다면 뭐 저는 뭐 양자암호와 함께 핵융합도 이제 향후에 어떤 진짜 우리의 미래. 뭐 예, 이렇게 좀 보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거를 접목할 수 있는 투자를 찾기가 쉽진 않고 네. 또 찾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좀 대응하기가 또 시장에 반응이 좀 없다 보니까 네. 이렇게 뭐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떠들기에는 시장 전문가가 얘기를 해줘요. 굉장히 이제 재료가 좀 한정될 수밖에 AI 없다. 예. 국가 미래 비전으로 뭐 100조, 200조 뭐 받고 더블 막 이렇게 하지만 AI의 근원은 사실 말씀하신 양자 예. 컴퓨팅 그리고 또 그 에너지원이라고 에너지. 하는 게 네. 기존의 원전도 잘 못하는데 무슨 핵융합이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의 색깔을 가져야 되는데 색깔이 너무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제로 말씀드려야 될 게 그거 다음 단에 있는 게 어쨌든 전력을 생산하면 뿌려야 될 분배, 거 아니에요. 분배. 네, 그러면 이제 구리 쪽으로 뭐 구리 가격 뭐 이제 워낙 선물 전문가시니까 잘 보실 건데 구리 가격이 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저의 느낌은 그러니까 거래량이 네. 뭐 이렇게 상승폭이 크다라기보다는 지금 거래량이 뭔가 이렇게 응축되어가는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고 그러면 있는데. 중국이죠. 뭐 중국이 움직이고 중국의 수요처나 뭐 이게 너무 크니까 중국이 생산 라인을 이제 미국과 지금은 으르렁거리지만 뭐 어떻게 타결 될지 모르겠어요. 타결이라고 보긴 하는데 G7 회의가 지금 6월, 7월인가요? 그 날짜는 저도 인지 저도 못하고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하여튼 6월인가. 하여튼 그때 뭔가 좀 이렇게 온화한 기후들이 막 나와서 중국이 생산을 돌리기 시작하면 구리 수요 쭉쭉 빨아가거든요. 뭐 그러면 이제 가격도 탄력을 쭉쭉 받고 올라가겠죠. 네. 네. 근데 지금 미국도 관세를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분위기고 또 이제 미국의 또 재고가 지금 막 쌓여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중국과 글로벌 G2가 저렇게 구리 수요를 높여놓은 그런 상황이라면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이제 전기차 그리고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 어쨌든 다 전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에너지 전환의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각국에 뭐 또 경기 부양 나온다고 하면 이런 좀 구리에 대한 이제 그런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약간 저는 좀 구리는 좀 장기 트렌드 냄새가 납니다. 속도라기보다는 네. 긴 방향성의 어떤 이제 흐름이 좀 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본다면 구리 재련이나 또 구리 가공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뭐 LS 그룹 혹은
풍산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겁나는 자리,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약간 이제 긴 호흡으로 대형주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종목들 이게 좀 조정받을 때마다 이렇게 좀 비중을 좀 가져가시는 이제 그런 긴 전략도 저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업도 이미지를 잘 받아야죠. 또 얘기하지만 주식시장에 대해서 LS는 좋은데 하여튼 뭐 얼마 전에 AI 데이터 센터 네. 뭐야 그 어떻게 되고 있대요? 뭐 잘 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땅은 그런데 팠대요? 워낙 또 좀 뭐 장기 프로젝트고 그리고 제가 데이터 센터 지어지는 건설 현장이 판교에 있어서 NC소프트가 한 가봤는데 네. 정말 어지간한 이제 뭐 산업 단지를 짓는 듯한 이제 그런 또 굉장히 또 느린 속도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상업화돼서 실적화되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네. 뭐 이런 것들 그냥 상식적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꾸 제가 이제 뭐 삐딱삐딱하게 얘기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탑픽 섹터, 뭐 기업들. 최근에 보면은 방산 포함해서 조선 조금 늘어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해요. 네네. 근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요즘에 이제 워낙 그 미디어들이 이제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유튜브, 너튜브 거기에 이제 HD 현대 중공업이죠. 네. 네. 김우빈 배우가 나와서 광고가 쭉 나와 짤로 네. 너무 인상적이에요 이게. 보신 적 있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큐브 이렇게 자기네들 건물을 가지고 광고를 하다가 이제 이미지가 좀 딱딱하다 보니까 좀 이제 스타 배우를 좀 사용 그러니까 너무 써서, 신선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그 중차 그러니까 거대한 산업에 사실 이 B2C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미지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내니까 주식시장도 달리 보게 되던데. 자, 그래서 하여튼 현재 시점에서 가장 눈여볼 만한 탑픽. 뭐 저는 뭐 이렇게 방산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 관심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 기간 조정을 갖고 있을 때가 이제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오늘 뭐 현대 로템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종목 한 2개 정도만 좀 말씀드려 보자면 하나는 아까 언급을 드렸던 구리와 연관된 풍산입니다. 뭐 자리도 좀 풍산? 부담. 네. 그리고 실적도 충분하고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좀 유럽 쪽에는 전시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시탄 말고, 탄환의 수 말고 전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거의 2~3배 정도의 이제 증강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유럽의 그런 탄환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공장 생산 시설이 굉장히 좀 결여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풍산 쪽에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는 이제 또 램제트에 관련된 최신 무기 그 탄환도 지금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리랑 관련해서도 저는 풍산 저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좀 중소형 종목인데요. 네. 오늘 좀 강세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대 로템하고 좀 종속되고 후행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인데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네. 시가총액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종목인데요. 이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제가 뭐 회사 탐방도 가보고 다 했는데 주요 거래처는 뭐 한화, 카이, 로템 뭐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그런 수출 무기 체계에 다 관여되어 있는 이제 그런 업체고 뭐 사격 통제 장치, 자동 조준 장치, 뭐 자세 제어 뭐 이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좀 가져가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 뭐 작년에 실적도 좋았어요. 뭐 90억 거의 100억에 가까운 이제 영업이익을 냈고 그리고 뭐 마진은 좋고요. 그리고 자본금이 6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가 팽창하면은 뭔가를 좀 하겠죠. 그런 좀 재무적인 이제 그런 특징도 있는 기업이고 지금 나오는 화면은 수주 잔고입니다. 수주 잔고가 지금 충분히 자기네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수주 잔고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시장에서 관심과 멀티플만 좀 늘어난다면 뭐 지금 1,000억 정도에 머무를 그런 회사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중소형주로 탑픽은 코츠 테크놀로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코츠 테크놀로지. 네. 코츠 테크놀로지 그리고 방산 쪽은 풍산. 네. 풍산 하니까 떠오르는 게 이 아이디어잖아요. 탄환 길이가 사실 이 소총들 보면 25mm 탄환인데 요즘 26mm로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은폐, 엄폐 이렇게 해서 짧은 거리 딱딱딱 썼는데 이제는 드론 때문에 이게 다 노출돼가지고 탄환 길이가 길어진대요. 26mm. 1mm 길어지면은 사거리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것도 하나의 트렌드 변화라고 하더라고요. 그 풍산은 어차피 탄환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재생산하고 또 많이 생산하면은 좀 주목이 되겠네.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좀 찾아와 봐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짧은 시간에 다 전달해드리면. 알겠습니다. 예. 얘기 좀 많이 나누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일말 말씀다였고요. 네,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